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조가 제남상에 임명이 돼서 제남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조조는 장사에서 황건적을 완전 토벌하고 상승장군으로서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십상시들이 또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자, 조조가 돌아오는데 조조를 낙양에 그냥 놔둬서는 우리가 잠을 마음대로 못 잔다. 여기다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조조를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번에 공이 크니 승진을 시켜서 지방으로 보내자. 그럼 속으로는 추방이다. 조조 너는 낙양으로는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다. 지방으로 뺑뺑 돌리자. 그런데 지방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 십상시들이 또 상의를 합니다. 이때 산동 지방의 제나라 근방에는 밀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제나라 사람들의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황건적하고 백성하고는 구분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관의 수탈에 견디다 못해서 황건적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누런 띠만 두르면 황건적입니다. 이걸 딱 치우고 집에 와서 가만히 있으면 백성이고, 그때 당시에는 관의 폭압이 셌기 때문에 백성들이 견디들 못했습니다. 특히 산동지방에는 제후국들이 많습니다. 전환시대에도 그랬고 후한시대에도 그랬고, 그런데 토지를 관리하다 보면 일대에서 일하를 가져갑니다. 그 2대 왕에서는 또 일하를 가져가는데 일대에서 곁가지로 나온 친척들이 일하를 계속 가져갑니다. 그러면 2대에서도 일하를 가져가고 3대 내려오면 2대 곁가지들이 또 일하를 가져가고 3대에서 일하를 가져가고 또 4대 내려오면 3대 곁가지에서 일하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1대에서 일하를 가져가던 사람들은 계속 가져갑니다. 2대에서 가져가던 사람들도 계속 가져가고, 이렇게 6대 7대가 내려오니까 이 농사를 치면은 7할 8할 어떤 데는 9할까지도 관에서 가져갑니다. 관에서 가져가서 일할은 세금, 그리고 일할은 1대 자손들한테, 또 일할은 2대 자손들한테 다 갖다 상납을 합니다. 관에서. 관의 수탈이, 그러니까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가져가니까 관의 수탈입니다. 관에서는 관대로 또 힘듭니다. 이걸 갖다가 1대 자손들한테 줘야 되고 2대 자손들한테 줘야 되고 3대 자손들한테 4대 자손들한테 1할씩 다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에도 세금만 걷어서 1할만 쓰는데 이렇게 8할 9할을 걷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후한시대 말 농민들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동성 지방에는 이 사람들 기질이 셉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강태공이 제나라의 왕으로 있을 때부터 법치주의에 법대로 하는 정신이 엄청 셉니다. 그리고 공자도 여기 노나라 출신입니다. 인에 대한, 백성에 대한 아주
자애지심이 센 나라입니다. 관은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뇌리에 강합니다. 그런데 관이 이 왕족들, 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관치주의가. 그러니 백성들이 견뎌내겠습니까? 농사를 지면은 8할 9할을 가져가니. 그 조조가 제남상으로 십상시에 의해서 십상시가 야 산동지방 거기로 조조를 보내자. 잘하면 거기 황건적한테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든지 조조를 제거하려고. 그리고 절대로 낙양으로 오게 해서는 안 된다. 괘씸한 놈이다. 그러면서 제남 승상으로, 제남국의 승상으로 보냅니다. 그 조조가 제남상으로 당하니 부임을 하러 가는데 낙양에서 고향인 진류를 거쳐서 제남으로 가게 됩니다. 산동 부근으로. 그러니까 가다가 고향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향에서는 작은아버지가, 하우드니 아버지가 창고를 열어서 자, 조조가 제남의 승상으로 간다. 승상으로 가는 덕이다. 그러면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한 집에 쌀 2말씩, 한 동네에 돼지 2마리, 그리고 술 20독구리씩을 다 돌렸습니다. 잔치를 한다. 이때가 9월 말경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철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창고도 좀 비울 겸 싹 풉니다. 진료에. 그리고 각 마을에서 삼노들을 조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삼노들을 초청을 하는데 각 마을에서 협객들이, 젊은 협객들이 삼노들을 모시고 오게 합니다. 리어가에 싣고 오기도 하고 가마에 태우고 가마꾼이 돼서 오기도 합니다. 즐겁습니다. 이거 뭐 받는 게 있으니까. 또 잔치를 한다고 3일 동안 잔치를 한답니다. 모이면. 그래가지고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조조의 집으로 옵니다. 그 진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진류는 조승의 아버지 조등, 비정우, 조등의 농장입니다. 거의다가 농장이 아닌 집도 농장으로 막 두르려고 합니다. 두르면은 세금을 1할만 내고 또 조씨 집안에 지주대로 1할만 내면 됩니다. 2할만 내면 8할은 자기 겁니다. 소출에. 그런데 이게 지금 권력자의 농장에 속하니까 이렇지, 안 그런 집들은 5할 6할 진류에서도 관에서 가져갑니다. 전 사람들 줘야 된다. 그러니 너도 나도 이 조씨 집안에 농장으로 두르려고 안달이 납니다. 농장에만 두르면 2할만 내면 됩니다. 그 각 지역에 삼노들이 다 조조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마당에는 치아를 치고 잔치를 합니다. 소를 10마리 잡아. 밖에는 젊은 협객들, 밖에 마당에는 치아를 딱 치고서는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장작불을 피워놓고 춤도 추고 딱 놀고 있습니다. 그 조조가 와서 일일이 다니면서 술을 부어드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삼노들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대우하는
승상은 없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대우를 평생 처음 받아보는 대우입니다. 기분이 아주 업됩니다. 조조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이 삼노들 말하고 협객들, 젊은 협객들 말이면은 다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류에서는 조씨 집안, 조조 최고다. 딱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3일간 잔치를 끝내고 났는데 허소가 조조를 찾아옵니다. 조조는 허소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버선발로 안채에서 버선발로 쫓아나옵니다. 그러면서 허소의 손을 꽉 잡습니다. 자, 안채로 들어가시죠. 손님을 안채로 모시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거의 바깥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이하지 손님을 안채로 모신다는 것은 대단한 대우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안채로 딱 모시면서 하우돈이한테 그럽니다. 자, 술상을 좀 봐와라. 술상을 봐오려고 안채에 들어갔는데 허소가 대인 앉으시지요. 그러더니 딱 조조가 앉으니까 큰 절을 2번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년 전에 저한테 오신 것을 기억하지요. 조조가 내가 왜 그걸 기억 못합니까? 치세에는 능신이요 난세에는 간웅이 될 것이다 하고 저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푸느라고 2년 동안 만권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지금 학식이 그래도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니까 허소가 허허허 웃으면서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승상이 될 줄 몰랐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깨우치고 또 관리가 돼서 이렇게 빨리 승상이 될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한상이 들어오니까 술을 한 잔 딱 조조한테 따라듭니다. 대인 먼저 받으십시오. 조조가 또 술을 한 잔 딱 따라줍니다. 그러니까 허소가 그럽니다. 잠깐 옆에 분들을 좀 물려주십시오. 조조가 그럽니다. 자, 하우돈이는 나가서 아무도 방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딱 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딱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경계를 씁니다. 허소가 이야기합니다. 대인은 아주 귀한 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을 보증하십시오. 조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인, 요 위에 대왕암이 있지 않습니까? 조조가 예 있습니다. 어릴 때 대인께서는 대왕암에 올라가서 계속 뭐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대왕암에 올라가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조조가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대왕암에서 오색 구름이 영롱하게 피어오르면서 왕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의 눈에는 똑똑하게 보입니다. 천자의 기운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대인께서는 귀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몸을 보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시는 산동 지방에는 아직도
밀란이 끊기질 않습니다.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시 호위 군대를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구하를 관에서 가져갑니다. 소출의 8구하를 관에서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다 쓰는 것도 아니고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논아주다 보면 관에서 쓰는 것은 1알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농민들은, 민초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난민이 됩니다.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인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묻습니다. 조조가 말문이 막힙니다. 지금 이 진류에서는, 조조의 농장에서는 2알만 가지고 8알은 농사 지은 농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지로 가는 제남의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허소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소가 이야기를 합니다. 황건적도 민입니다. 대인의 백성입니다. 대인은 아버지로서 아들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번을 얘기합니다. 황건적도 민입니다. 그러면서 허수가 오죽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조한테 그럽니다. 대왕암이 비가 올 때는, 날이 굳을 때는 웁니다. 이것을 달래줄 사람은 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암 옆에는 아주 좋은 명당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천자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지금 대인한테 가르쳐 드리러 제가 왔습니다. 조조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보면 되겠습니까? 허소가 그럽니다.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서촉에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며칠 더 있다 여기 있다가니 가도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가서 그 자리만 가르쳐 드리고 제가 서촉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가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날짜를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 자리를 가르쳐 드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대인의 할아버지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하오더니한테 그럽니다. 아버님을 모셔와라. 그래서 작은아버지하고 조조하고 허소하고 하오더니하고 4명이서 대왕암 옆으로 갑니다. 허소가 딱 자리를 지정해 줍니다. 요 자리가 명당자리입니다. 요 옆에는 노적봉이 보이죠. 노적봉. 요 앞에는 문필봉이 보입니다. 요 바로 옆에 왕관봉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 자리에다 사오지지를 만드는데 노적봉을 향해서 만들면 자자손손 부자로 살 겁니다. 문필봉을 향해서 만들면 자자손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끊이지 않고 나올 겁니다. 왕관봉을 향해서 요 묘를 만들면 자자손손 왕이 나올 겁니다. 천자 이야기는 안 합니다. 딴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조한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돌아왔을 때 조부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와서 자리를 받을 수가 있지만 아마 서촉에 가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약속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 조조의 작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대인께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묘를 쓰시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은 거기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러므로 잘 정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허소는 서촉으로 떠납니다. 조조가 작은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작은아버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왕관봉을 바라보면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그렇게 쓰도록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조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는 제남에 대해서 허소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 밀란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민이 곧 황건적이고 황건적이 곧 민이랍니다. 여기 진류하고는 완전히 다르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민병대 1000명을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연이 조인 조홍이도 제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작은아버지 가능하겠습니까? 작은아버지 그거 가능하다. 내가 딱 선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아. 여기 진류는 내가 있는 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직관리 다 할 수 있다. 여기는 딱 조직관리를 해놓고 만약 네가 제남에서 승상으로 일을 하다가 필요하다고 하면 10,000명까지도 내가 보낼 수가 있다. 언제든지 나한테 구원 요청만 해라. 그쪽에는 내가 듣기로도 아주 살벌하다고 한다. 환건적이 시시때때로 시장에 낮에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 밤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황건적이 진짜로 황건적이겠냐. 지방에서 그냥 불평불만이 쌓인 젊은 애들이 저녁에 갑자기 돌변해서 황건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을 네가 가서 잘 다스려야 된다. 억압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회유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조조 너는 머리가 비상한 인간. 현지에 가면은 돌파구가 생길 거다. 그런데 만약에 무력이 필요하다. 젊은 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청만 해라. 내가 언제든지 보내주마.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고향에서 10일간 보내고 젊은 민병대원들 1000명을 데리고 하우돈 하우연이 조인 조홍이 4대 천왕 항시 이 넷이는 이때부터 조조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4대 천왕을 딱 거느리고서는 임지로 제남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면서 가는
가는 마을마다 내려서 또 삼노들한테 인사를 딱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1000명이 지나가는 데는 민폐를 전혀 논이나 밭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천천히 도로만 따라서 강가로 회수 강가를 따라서 제남으로 갑니다. 진류에서는 조조에 대한 평가가 계속 상승합니다. 조씨 가문이 최고다. 조조 최고다. 어른들을 알아본다. 또 5명, 10명씩 이렇게 청년단원을 묶어서 딱 조직을 정비해 놓으니까 황건적이고 외부 세력들이 관에서도 나와서 우애소리를 못합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한마디도 법대로 착착. 이 청년단원들 똘똘한 사람들이 우선 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진류에서는 딱 틀이 잡힙니다. 조조가 제남상으로 부임을 해서도 제남도 진료와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과정,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기, 하늘은 조조를 택했다. 그러므로 조조는 조조의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급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를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조조는 엄청 노력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 대가리들을 모두 박살내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나라를 안에서, 부패한 관료들을 안에서 개혁을 하는 이 과정은 혁명을 하는 것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조는 안에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지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져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